그래서 이제 후금의 누르하치, 그 다음에 홍타즈, 황태국,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오삼계는 3만, 그리고 순치제, 순치제 때 이제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순치제 섭정이 도르곤이라고, 저 사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모든 왕조의 초반은 다, 성공한 왕조의 초반은 다 괜찮아. 그렇게 해서 끌어들였다는 거고, 이제 순치제하고 그 순치제 아들 3대가 순치제, 순치제, 그러니까 누르하치, 그 다음에 황태국, 그 다음에 순치제, 그 다음에 이제 강희제, 천고일제. 너무 멋있잖아. 내가 전에도 그렇게 멋있다고 얘기했잖아. 1000년에 한 번 나오는 황제. 야, 참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여기서 불교랑 관련된 건 순치제. 그리고 이 청나라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유교나 불교는 이제 라마교 쪽을 오히려 밀어주게 되고, 그거는 외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민족 지배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불교라도 한족 불교보다는 티베트 불교 같은 약간 이민족적인 것들, 그리고 유목 문화가 저게 주술성이 강해요. 그래서 주술에 대해서 현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티베트 불교가 거기에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하죠. 선불교나 이런 거는 상당히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신통이나 이런 것들도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러는데 저거는 뭐 주술성으로 어떻게 하면 뭐가 된다는 둥, 뭐 전생이 어떻다는 둥, 맨날 이런 얘기나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목 문화에서는 약간 혹합니다. 저런 분들은 이제 문화적으로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말 타는 분들이.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융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교 쪽에서는 양명학, 주자학이 다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걸 진흥하지는 않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한족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구심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대신에 뭘 주냐면 학자들한테 기가 막힌 걸 줍니다. 개껌을 하나 물려줍니다. 개껌. 개가 이빨이 날카로워도 필요가 없어. 개껌 하나를 주면 개가 그 이빨로 그 개껌을 계속 씹어. 그 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증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증학. 옛날에는 어땠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실제로 그게 원판이냐? 불교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말고, 대승불교는 나중에 약간 변형된 것 같고, 차라리 초기불교는 어떠냐? 초기불교가 답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왜? 이미 너무 연대가 오래돼가지고 그 원본 자료가 대부분 유실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흔들려 있는 자료야. 흔들려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에 원형을 추구할 수 있느냐? 이게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10년을 갖다 박아도 몇 개 찾을까 말까? 그리고 이거를 교차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런 거를 진흥을 하죠. 학자들이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구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 진이 빠져가지고 정치 비판을 못해. 정치 비판을 못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야, 공부를 똑바로 해. 그게 해석이 그게 맞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유교 경전도 다 폭파됩니다. 이게 고증학. 그리고 그런 영향을 나중에 받아서 우리나라도 뭐 추사 김정일 같이 고증학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개껌 같은 걸 하나 물려주고, 그리고 순치제 이야기. 우리에게는 저 순치제, 오대산으로 출가한 순치제, 청나라 불교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 자, 순치제 한번 볼게요. 이 순치제라고 하는 사람 좀 낭만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 5살에 등극을 했어요. 저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왕조가 어린애들이 저렇게 왕이 됐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위험한 거지. 초창기 왕조에서 어린 사람이 등극을 하면 두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신하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숙부나 이런 사람들, 단종 같이 되죠. 단종. 대충 이해가 되죠. 영락제도 때나 그런 거거든. 조카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결국 연왕이었던 영락제가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 도르곤이라는 사람이 섭정을 하는데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도르곤이 죽고 나서 14살에 이제 친정을 하는데, 그때 순치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진짜 사랑했었던 여자가 있대. 로맨스야. 그게 동학비야, 동학비.
현비라고 하는 이 동학씨가 죽어요. 1660년에. 예, 60년에 죽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생 환멸. 너무 영화 같은 거 아니요? 더 좋으면 사실은 불교를 다 공부하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건데 그건 아니고. 근데 정사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초년도로 죽었다고 나옵니다. 정사에는. 근데 그거를 뭐라고 보냐면 출가했다라고 하는 게 왕이 출가했다라고 왕위를 버리고 출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모양이 안 좋아서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순치제가 이제 오대산으로 출가할 때 강희제한테 양위를 하거든요. 그때 황태자였었던 강희제한테 넘기는데 강희제가 그때 8살이에요. 8살인 애한테 넘기고 자기가 오대산에 갑니다. 그것 때문에 오대산으로 강희제가 나중에 3번인가 오죠. 아버지 보러 탁 또 오는 또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되게 재밌어. 근데 이 양반이 시를 써놓고 가다. 그게 순치왕제 출가시. 순치왕제 출가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흥왕하고 법흥왕이 출가했다라고 하는 게 삼국사기에 안 나와요. 근데 삼국유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왕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적기가 그랬기 때문에 안 적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치에도 상당히 유력합니다. 저게. 그리고 오대산에 이 오대산이 원래 불교적으로 발전한 산서성 오대산이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저게 뭐 숨어 있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파다하게 나와요. 근데 이 시 때문에 순치왕제 출가시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든 거예요. 유일하게 책 보고 읽는 거죠. 이게 순치왕제 출가시가 굉장히 깁니다. 당신이 이 시를 하나를 딱 써놓고 탁 바람같이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너무 낭만적이고 멋있어. 너무. 근데 이 시도 굉장히 길어요. 오대산에 가면 이 시를 다 이렇게 벽에다가 막 적어놓고 이랬습니다. 적어놓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제일 괜찮은 부분만 쫙 해놓은 거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황금과 백옥이 귀하다고 하지만 최고의 존귀함은 출가해서 가사를 입는 것이다. 내가 황실에서 살아보니 이거는 5살의 황제니까 그랬을 거야. 5살의 황제 되니까 피곤하지. 이게 바닥에서 굴르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 굉장히 좋은데 이런데 눈 뜰 때부터 나한테는 그런 게 지천이었어. 이러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우리는 이런 말을 보면 부럽지. 부럽지. 야, 내 가사랑 좀 바꾸자. 황제로 재위한 지 18년간 자유란 없었다. 잔혹한 전쟁은 언제 그칠 건가. 나는 이제 손을 털고 오대산으로 들어가니. 이거 멋있잖아. 10,000가지 근심거리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 이거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부처님 그 사촌 동생 중에서 발제 바드리카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석가족의 그 당시에 라자 왕이었었어요. 왕이었었는데 아나율이 이렇게 살살 꼬드겼지. 야, 그거 너 편하냐? 재밌냐? 뭐 이런 식으로 사다가 너 그러다가 인생 훅 가면 그 다음을 어떻게 처리할래?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출가하죠. 그리고 출가하고 나서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면서 야, 기쁘다. 기쁘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꼬발랐죠. 발제가 왕일 때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야, 너 이리 와봐라. 그래갖고 네가 왕일 때를 생각했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왕으로 있을 때는 구중궁궐 속에서 많은 호위병들이 있어도 언제나 불안하고 뭔가 마음이 놓이지 않았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이랬었는데 실제로 저기 일본의 성들 가보면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닌자가 쳐들어올까봐, 암살자 들어올까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씩 불안했는데 지금은 나무 밑에서 이렇게 혼자 있어도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잃을 게 없다. 누가 나를 죽이겠느냐. 되게 재밌죠. 전에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관중과 그 누가 제황공의 얘기 볼 때 야, 이거 무덤 썼다가 내 무덤 도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관중이 뭐라 그랬냐면 시체만 넣으면 도굴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진귀한 보물을 넣으면 아무리 막아도 언젠가는 도굴됩니다. 무덤이 파헤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하고 딱 맞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행복하고 자유롭다. 놓아버린 자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제 강희제가 3번이나 오대산을 가면서 아버지를 찾으러 갔지만 아버지가 강희제가 왔다라고 하면 안 만나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또 약간 이부적인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또 다음 사연들. 그런데 그까지만 하고 지금은 3번에 난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초창기에 청나라가 이쪽을 다 장악한 거예요. 북쪽을 장악했는데 원나라도 남쪽을 다 장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남쪽에서 나중에 명나라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고 반란군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고 청나라 입장에서 이게 다 장악하기가 어려운 게 인구가 안 맞아요. 인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무력으로 군사들끼리 치고받고를 해서 예봉을 꺾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다 주둔시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인구가 우리가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쪽으로 들어올 때 자기에게 협조했었던 이 명나라 신하들을 왕으로 봉해줍니다. 그게 이제 3번이라 그래가지고 이 오삼계 또 나오잖아. 지금 오삼계이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이 오삼계 운남에다 보내줘요. 보이차 마시라고. 여기 산에간 지키던 사람을 일로 보냈어. 그러니까 이쪽 남쪽은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공신들을 도와줬었던 사람 중에서 이런 군벌들을 이 근처에다 놔두면 나중에 전애들이 뒤집었을 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으로다가 왕같이 해서 그냥 끊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오삼계, 그 다음에 상가의 정경충, 이 사람을 다 왕으로다가 봉해버립니다. 평서왕, 평남왕, 정남왕. 경정충은 원래는 경중명, 그 다음에 경계무, 경정충으로 이렇게 아들, 손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왕국같이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권도 주고 자치권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네는 이제 공도 있고 그 근처도 이제 다 너네가 다 좁혀가지고 안정시켜라. 우리가 다 가기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희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쟤네가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근데 청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이런 애들이 밑에 있다는 게 약간 이렇게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저거를 좀 깨야겠는데 강희제 입장에서 당연하지. 그리고 쟤네도 대진운이 안 좋아. 이자성도 대진운이 안 좋았고 왜 하필 또 만주족이 내려왔겠어. 이자성도 대진운이 안 좋았고 오삼계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오삼계가 그러니까 순치제가 잘못했네. 순치제가 출가만 안 했어도 저렇게 대진운이 안 좋은 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삼계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하필 상대는 천고일제네. 야, 1000년에 한 번 나오는 황제하고 붙었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겨? 차라리 월드컵에서 한국 팀이 독일을 이기는 게 쉽지. 이거 무슨 1000년에 한 번 나올 법한 황제하고 붙어야 되는데 이게 게임이 돼요? 그래서 이쪽을 세력들을 좀 약화시키고 자체적인 세력들을 좀 약화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오삼계가 이게 안 되겠다. 결국은 나중에 밀리겠다 싶으니까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 세력 플러스 이쪽을 이렇게 찝짝찝짝 해가지고 같이 그걸 3번의 난이라고 합니다. 3번의 난. 3번의 난. 그렇게 해서 뒤집어 엎었는데 결국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강희제한테 다 털렸죠. 다 털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기는 뭐 이거 뭐 뻔한 경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면 저것도 이제 갈라치기를 하거든요. 언제나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할 때도 그렇고 이민족이 그 원주민을 통제할 때도 다 비슷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얘네들이 한 팀이 아니고 세 팀이야, 세 팀. 그리고 이쪽을 두려워하는 쪽도 있고 얘네는 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너네는 보장을 해줄 테니까 야 오삼계랑 끊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너네 반란한 건 내가 무마시켜줄게. 범죄자들도 그런 거 하잖아요. 몇 명이 잡히고 서로 안 불고 있으면 야 네가 불면 네 거는 내가 좀 감해줄게. 야 너는 내가 최대한 빼줄게. 뭐 이런 딜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상가회나 저쪽에서 결국 이렇게 오삼계하고 약간 거리를 두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나중에 역사는 언제나 똑같이 얘기하죠. 결국은
5~3개 끝내고 나머지도 순서일 뿐이지 결국은 다 똑같이 가요. 조금 시간을 덜 가느냐 안 가느냐의 차이지 실제로는 뭐 이렇게. 그래서 3번의 날을 끝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완전히 청나라가 확립되는 데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3개라고 하는 사람은 청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했었던 사람인 동시에 청나라에 의해서 끝장이 난 사람. 그리고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5~3개가 산해관 지키던 사람인데 운남에 가보니까 운남에 5~3개가 있어. 처음에 나 좀 잘 몰랐었거든요. 운남 쪽에 가니까. 그래서 운남하고 산해관 쪽하고 너무 먼데 왜 5~3개가 여기까지 와 있지?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역사를 보면 그렇게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차와 함께 결국 생을 마감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청나라의 얘기 조금만 더 해서 중국 불교 끝내고 그 다음에 한국 불교와 관련된 부분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런 아마 전 세계 왕조 국가에서 거의 유일할걸요. 유일할걸.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사람이 그럴 수는 있어. 그리고 만약에 조선 같으면 그런 정도면 뒤집어졌죠. 나라를 뒤집어야죠. 끌어내려야지. 파업을 수십 년씩 어떻게 그게 무슨 국가 수반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지만 중국은 그래도 황제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서 중국 사람들이 계속 한나라라고 하는데 꽂혀 있는 거예요. 자기네 한족 국가 중에는 그나마 한나라가 제일 나아요. E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생각의 흐름이 복잡해질 때 나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템플스테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모금의 숨.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